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는 해산시키는 걸 검토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해서 이 실질적인 교주가 구속까지 된 통일교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앞다퉈서 통일교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현실이 될 경우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재단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명령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이른바 정교 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 종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고 불리는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거물 보수 정치인들이 잇따라 나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까 들려드렸듯이 이제 일본에서의 그 해산 명령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통일교에 대해서 내려졌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언론 기사로만 본다면 이 그러니까 정교 유착 이 부분보다는 이제 헌금을 많이 강요를 하고 헌금을 무리하게 내서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산 명령을 내린 걸로 지금 그렇게 언론 보도는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종교 분리, 그다음에 정교 유착 이 부분하고는 조금 사례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그런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그러니까 1년을 앞두고서 이른바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고요.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도 책임이 이어지도록 철저한 처벌도 강조하는 등 내란 청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몰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하겠다는 뜻이라며 1960년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 대혁명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정부 여당이 내란몰이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서 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시민 대행진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함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해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 이렇게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지시의 내용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했으니까 그 사유 자체를 이유로 해산을 검토하라 이 취지가 아니라 종교재단이 주로 이제 대단 법인으로 설립 신고가 돼 있는데 설립 목적에 반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하라는 거고 그 불법의 내용은 이미 이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당원을 모집해주고 실제 선거 결과를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이후에 이권에 개입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인 것이고 그것이 이 종교재단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근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종교 분리 원칙의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번 사안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해산 명령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거는 참고가 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켰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단체를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익상의 필요가 대단히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위법한 행위나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를 제어하면 될 때는 그 법인 자체를 허가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이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통일교가 살아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교리에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립허가 취소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때는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런 기성 종교도 나중에 언젠가는 탄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1980년 12.7 범난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런 설립허가 취소도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